크루즈 여행 가로빅입니다. 자, 승선 6일차 아침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육지에 다다릅니다. 근데 아직은 육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도착을 하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도착하게 될 곳은 케언즈입니다. 원래는 어제 브리즈번에 도착을 했었어야 됐죠. 네, 사이클론 때문에 항해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이 약간 뒤틀려졌고 브리즈번은 없어졌습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브리즈번은 한번 와봤어요. 크루즈를 타러. 뭐 브리즈번 여행을 한 건 아니고 주로 하루 머물렀는데 크루즈 타려고 골드코스트에 좀 있었어요. 숙소도 골드코스트라고.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승선 당일날 이동을 했죠. 브리즈번으로. 그래서 그때 크루즈 터미널까지 아마 우버 같은 걸 타고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브리즈번에서 승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세스 크루즈, 지금은 그거죠. 피스보트를 쓰고 있는 크루즈였어요. 작은 배였는데 그 이틀짜리 2박짜리 아주 짧은 일정의 단기 크루즈였습니다. 브리즈번에서 출발해서 시드니에 도착하는 그런 짧은 일정의 크루즈를 탔었는데, 그때 뭐 브리즈번은 보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배를 타러만 갔기 때문에 썩 그렇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브리즈번에서도 투어를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네요. 물론 뭐 7년 전에도 왔지만 또 언젠가 또 브리즈번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뭐 간다는 가정하에 뭐 크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자, 어제 이제 또 시드니에서도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죠. 55 Stay Alive 쇼, 예, 그거에 참여를 했죠. 그냥 사인을 했어요. 그냥 이름 적고 딱 바구니에 넣으려는 순간에 영국 크루가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너는 무조건 시켜줄게.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게임인 줄 몰랐던 거죠. 뭐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뒤에다가 엉덩이 위에다가 티슈 케이스 있죠. 크리넥스 같은 그 케이스 안에다가 탁구공을 집어넣고 그거를 온전히 몸으로만 다 빼내는 그런 거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55초를 해야 되는데 한 30초 지나가니까 몸이 힘듦을 느꼈고 숨도 헐떡거리고, 그래서 한 10초 남기고 포기했습니다. 그냥 거의 다 뺐거든요. 몰랐습니다. 저 그렇게 많이 뺐을 줄은. 15개의 탁구공이었는데 하나 빼고 다 뺐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에 진출을 했죠. 역시나 결승에는 이제 5개의 게임인가요? 했던 사람들을 1등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승을 했는데, 이 탁구공을 무릎이나 다리 사이에 끼고 쭈쭈 이동해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 바지가 너무 미끄러웠어요. 힘들더라고요. 다리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가뜩이나 무릎도 아파 죽겠는데 몸으로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어쨌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지 걷어가면서 좀 더 스티키하게 하면서 5개를 성공시켜야 되지만 3개까지는 했습니다. 결국 1등은 못했고, 근데 1등은 상품으로 플라스틱 백 있죠? 제가 지난 노르웨이전 런에서 2개 확보했던 뭐 그거 주더라고요. 2등은 그 핸드폰 거치대, 새로운 버전의 핸드폰 거치대였어요. 그거를 탔으면 2등부터는 다 그걸 받았어요.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굳이 1등을 안 해도 됐었어요. 플라스틱 백은 2개면 충분합니다. 근데 아마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그거였습니다. 핸드폰 거치대.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녁 식사를 빨리 하고 레스토랑에서 했고요. 어제 저녁 식사 메뉴가 중국 스타일의 그 밥하고 흰 스팀 라이스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약간 간장 소스 같은 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있지 않습니까? 특유의 중국 그 꾸덕한 맛이 나요. 그건데 맛있었어요. 청경채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스피나커 라운지에서 노래를 좀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틀렸어요. 네. 어네스티를 불렀는데 중간에 잠시 까먹어갖고 고음셜이나 이런 것까지 안 좋았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안되겠다, 분위기라도 띄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조지 마이클 페이스를 불렀습니다. 뭐 반응은 좋았죠. 근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따가 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가라오케 슈퍼스타 예선 두 번째 날입니다. 이 두 번째 예선이고요. 오늘은 참여할 겁니다. 하면서 일단은 가사를 거의 외우고 있는 제 18번 중에 하나 불러서 예선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결승 때는, 만약 결승에 가게 되면 올려줄 것 같아요, 저는. 결승 가면은 좀 더 어메이징한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예선전과 제가 하게 될 확실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결승에는 모두 영상으로 담아서 로맥이 저 정도로 노래하는구나, 나도 해봐야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케언즈에 도착합니다. 케언즈는 제가 7년 전에 왔었어요. 그냥 시드니에서 비행기 타고 왔었습니다. B군하고 같이. 왜? 다이빙 하러 왔죠. 여기가 나중에 가게 될 에어리 비치도 그렇지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거의 여행의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군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에서 키언즈로 왔고, 키언즈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는 리버보드라는 크루즈 같은 거죠. 그것도 크루즈입니다. 그냥 크루즈의 정의는 이제 화물이 실리지 않는 게 크루즈예요. 화물이 실리지 않는 유흥이 곁들여진 배. 크루즈는 당연히 크루즈고, 리버보드는 오직 스쿠버 다이버들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배입니다. 그 배에 다 있어요. 잠자는 숙소도 있고, 물론 크루즈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식당도 있고, 그게 단가? 그리고 이제 다이빙 할 수 있는 탱크 충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뭐 짧게는 2박 3박 4박 5박짜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아마 2박인가 3박짜리를 예약을 3박짜리를 예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왜냐, 배가 떴다가 딱 진짜 다이빙 한강 하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보기는 했습니다. 와버렸습니다. 왜? 사이클론 때문에. 여기가 사이클론이 많아요. 태풍이 저희 앞길을 많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다시 육지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기억에 남는 키언즈는 진짜 박쥐가 많았다는 거. 온통 다 박쥐였어요. 그거 기억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트레킹 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바위에서 바위에서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슬라이딩 타는 것처럼 그런 데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거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바위가 미끌미끌해서 슬라이딩해서 내려왔는데 올라오기가 힘들어갖고 엄청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때 저 익사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람들 끌어줬어요, 저를.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키언즈는. 뭐 그렇습니다. 아마 왼쪽 요쪽이 아마 호주 대륙일 겁니다. 진짜
배가 천천히 가고 있고 아직은 육지에 시끌만한 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뭐 시데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점점 배는 뉴질랜드를 출발해서 서쪽으로 갔죠. 시차 조정도 계속 했고 3번에 걸쳐서 이제는 한국하고 1시간밖에 시차가 차이 안 납니다. 1시간만 빨라요. 그리고 해 뜨는 시간도 좀 더 늦춰졌죠. 어제는 완전 대낮이었는데 해도 안 떴는데 지금은 아직 해가 구름 사이에 있습니다. 구름 아래. 그래서 저렇게 예쁜 일출 전에 하늘을 이제 올라온다. 좀 올라오죠. 일출 전에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출을 구름이 있는 거 많이 봅니다. 근데 이쁘다. 구름이 바다하고 사이에 딱 있어요. 해가. 이따가 뒤쪽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없는 날 저기 일출이나 일몰 보는 거는 어렵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제가 크루즈에서 크루즈 탄 게 박수로만 따져도 1년이 넘어요. 최소 1년이 넘어요. 근데도 많이 못 봤어요. 꼽을 정도는 아니지만 매일 볼 것 같잖아요. 아니면은 일주일짜리 크루즈 타면은 한 3일을 볼 것 같죠. 운이 좋으면 그렇겠지만 못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타시는 분들 너무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일출 또 밤에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일몰 기다린다고 너무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구름이 지금 앞에 보이는 만큼 있으면 선명한 해를 보기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자, 언제나 크루즈 타면 그렇지만 항상 제 머리 위에는 구름이 없어요. 근데 이 수평선 이쪽에 보면 구름이 많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왜 내 머리에는 구름이 없는데 저 수평선에만 구름이 있는 거야? 좀 아쉬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크루즈 타면 똑같습니다. 태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그런 건 많습니다. 그런 거는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자, 이제 해가 완전히 떴네요. 해가 완전히 떠서 이제 안 보입니다. 아까는 저 사이로 해가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찰나예요. 제가 반 바퀴도 채 안 돌았는데 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새들 보이죠? 아이고 제가 지금 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얘네들 먹이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새들이 있어야 바다 포유동물들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첫날, 두 번째 날처럼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고래들하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키언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키언즈 1876년에 건설됐대요. 뭐 호주 자체가 역사가 그렇게 긴 나라는 아니죠. 당시 이제 퀸즐랜드주의 총독이었던 윌리엄 키언즈 경의 이름을 따릅니다. 퀸즐랜드주, 빅토리아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호주에는. 자, 키언즈 크루즈 터미널은 2척의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부두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리버보드 탔을 때 거기도 이제 배니까 한국에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크루즈를 봤어요. 아마 카니발로 추정되는 배였어. 카니발 크루즈를 봐서 와, 키언즈도 배가 오는구나. 나중에 키언즈로 크루즈로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그때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가긴 갑니다. 도심하고 매우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요. 일부 대형 선박이 텐더보트를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저희 배는 크지 않고 일정을 보니까 키언즈에서 또 바뀌었지, 어쩌면 다른 크루즈들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쯤까지 올까요? 물론 뭐 이 동네 자체에 크루즈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사이클론을 피해서 걔들도 일정을 바꾸면서 또 일로 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크루즈들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놈이 텐더보트를 이용할 거예요. 많이 와서 3대 이상 와서. 근데 저희 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정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국제공항도 가까워요. 케언즈는 터미널하고 8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택시 같은 거 이용하면 되고, 케언즈는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일본풍이 냄새가 나는 곳이 좀 많습니다. 케언즈는 일본에서 직항도 있고,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는 없죠. 시드니, 브리즈번 정도의 직항이 있는데 일본은 케언즈도 직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애들이 많이 오고, 이 케언즈 자체가 이 다이버들이 진짜 성지예요. 여기는 와봐야 됩니다. 다이빙 하는 사람들. 저처럼 초보 다이버도 오는데요. 케언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보기 위해. 그렇죠. 그리고 인구 13만 명이 살고 있대요. 여기는 완전 관광도시입니다. 그런 인프라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뭐 여기서 스카이 다이빙도 할 수 있고, 물론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고, 트레킹 코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케언즈 시내에 가면은 여행사들이 많아요. 그런 단기 투어 할 수 있는 여행사들은 선택해서 여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탕수수나 바나나 농업, 뭐 세계 최초 열대과일 와인을 생산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케언즈에서 열대과일 와인을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버나이트로 도착을 하죠. 오늘 내일 이틀간 있기 때문에 저녁에 나가서 마음껏 여기 열대과일 와인 먹고 들어와도 됩니다. 내일 저녁 때 배 떠나기 전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나이트 하면은 여기 살고 있는 뭐 친구라든지 뭐 현지 애들하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버나이트가 그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파노라미 케언즈라고 해서 케언즈 시내 관광만 할 건데, 내일은 열대우림에 갑니다. 쿠란다라는 곳에. 스카이레일 열대우림 케이블카가 이 열대우림 캐노피 위로 올라가서 산간마을인 쿠란다까지 가는 교통수단이래요. 그리고 쿠란다까지 가는 게 이 스카이레일만 있는 게 아니고 시닉 철도도 있어요. 그래서 열대우림 마을하고 케언즈를 연결하고요. 베런 협곡 국립공원하고 열대우림 폭포를 지나간답니다. 한 $10 높았어요. 시닉 레일이요. 근데 저는 스카이 레일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걸 했는데, 뭐 혹시라도 다음에 오게 되면 시닉 철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시작점, 이거는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약 20km 떨어진 곳에 크리스탈 캐스케이드라는 폭포도 있고요. 웅덩이도 있대요. 제가 여기를 갔었나? 여기서 수영을 했었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투어였는데, 그때도 시내에 있는 투어를 이용했었거든요. 그 차들이 저희 숙소까지 딱 픽업을 와서 끝날 때 숙소에서 드롭오프까지 해주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호주 여행들, 특히 이제 뭐 이쪽 케언즈도 그렇지만 중앙부에 있는 울룰루 그쪽도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주 편해요. 그냥 숙소에서 픽업, 숙소에서 내려주고, 그런 관광 상품들이 답니다. 다 아예 그냥 울룰루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행하기 아주 편한 곳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솔직히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애들레이드, 거기는 시내니까, 도시니까 괜찮은데, 캥거루 아일랜드라든지 뭐 이런데, 아니면은 어딥니까? 이든이 그 멜번하고 시드니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도 작은 도시인데 크게 볼 건 없는데, 와,
아무튼 조금 관광하기가 열악했어요. 캥거루 아일랜드도 그렇고. 뭐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갔던 7년 전에는 조금 만만치 않았던 곳입니다. 자, 그렇고요. 선박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거리를 가면은 그린 아일랜드도 있고 피츠로이 아일랜드도 있는데 거기서 스노클링 하는 게 좋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 선사 쇼 익스커션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냥 할인 안 받은 가격이 한 200~300달러? 300달러? 야, 이 배를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탔는데. 스노클링은 뭐 여기도 좋겠지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스노클링 하는 거 엄청난 경험이 되겠지만, 뭐 저는 안 했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가격 대비. 그러려면 다이빙을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 에스플러네이드 라군이 있는데, 이게 수영장인데 인공으로 만들어진 수영장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그냥 수영하러 옵니다. 그리고 케언즈 자체가 호주에서 거의 북쪽이고 적도랑 계속 더 가까운 곳이잖아요. 다윈도 그렇지만 덥습니다. 열대 우림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라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30분 거리에는 하틀리 크로코다일 어드벤처라는 악어 농장이 있대요. 자, 호주 하면 또 유명한 게 바다 악어입니다. 바다 악어. 가끔 수영하다가 또 해수욕하다가 바다 악어한테 물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드니 왔을 때 멜리사 남편 조란이, 야, 너 다이빙하러 가면 악어 조심해라 맨날 얘기했거든요. 케언즈가 또 악어가 많은 곳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악어 농장도 있고요. 거기서는 악어뿐만 아니라 코알라나 캥거루까지 볼 수 있대요. 호주 오면은 도시 어디를 가도 코알라 캥거루는 볼 수 있습니다. 뭐 동물원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야생은 제가 왈라비나 캥거루는 봤는데 코알라는 야생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갔을 때가 최근에 시드니 왔을 때가 그거였어요. 산불 났을 때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큰 대형 산불이 나서 막 코알라 캥거루들 막 타 죽고 막, 그때 왔었는데 좀 황당하긴 했죠. 아무튼 야생에서는 보기 쉽진 않지만 뭐 호주야 워낙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액티비티가 털리강 래프팅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말씀드렸던 스카이다이빙, 열대우림 투어, 제가 이거 했었어요. 열대우림 투어.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니까 여기서 뭐 스쿠버 다이빙이나 뭐 이런저런 것까지 다 할 생각이시면은 뭐 일주일 정도 머물러도 충분히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고 뭐 케언즈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 자, 저는 오늘 3시에 이제 시어터에서 쇼 익스커션 미팅 한 다음에 아마 호주 입국 심사 한 다음에 한 3~4시간 정도 짧은 케언즈 여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배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거니까 그게 대략적인 일정입니다. 오전은 점심 먹고 나서까지는 평소 시데이와 똑같이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벌써 6일차입니다. 거의 일주일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빠릅니다. 시간 제발 천천히 가라. 자, 이상 호주 해협, 케언즈 해협 인근 육지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에서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리스 라운지에서 매우 고요한 분위기에서 레더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했고요. 4개 다 성공시켰어요. 이게 뭐 크루즈 짬밥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4개를 성공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상품은 없답니다. 다음부터 안 할 겁니다.